네,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는 유성치 운용역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과 함께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경영권 글쎄 승계를 어떻게 하면 견고히 할 수 있는 어떤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제목을 보니까 삼성그룹의 스타일 변화에 주목하자네요. 네. 뭐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삼성전자의 어떤 주주 친화 정책 발표와 그 다음에 잔여 하학 사업 부분의 그 지분들을 전량 매각하는 그런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조금 더 이슈화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이슈 속에서 어떤 기회를 모색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삼성그룹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이 한 2050선에서 계속 얻어맞고 있고 그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800에서 지금 뭐 시장 자체는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뭐 3, 4% 이상 거의 한 15%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그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역시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가 105만 원을 찍고요. 지금 137만 원, 8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가 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요. 코스피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나 기아차 그룹까지 합해 본다면 거의 이쪽 대형주들하고 하학업종 몇 개 기업들, 몇 개 대형주들이 지금의 시세를 이끌었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극심한 차별화가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형주 일부 종목만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행보 또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지금 체감 심리 자체는 지수 때는 거의 한 1900포인트대 전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고요. 그죠?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였고, 향후 또 좋아질 그런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됐고, 거기에다가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좀 더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기관들이 조금은 삼성전자 말고 다른 그 섹터 쪽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돈이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도 소외를 받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삼성그룹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의 성격을 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내놓은 그 주주 친화 정책을 한번 보면요. 11조 3천억 규모의 그런 자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년 2월 달까지 한 4조 원 쓰고 나머지 또 기간을 또 두고 나머지 자금을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사주 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까지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전하고는 사뭇 다르죠. 자사주만 매입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소각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주식수가 줄게 되니까 주가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이건희,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주주들에 다가가자. 우리나라가 타 국가 대비해서 워낙 배당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애플 같은 회사들은 보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대비하면 워낙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에 인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3년간 또 연간 잉여 현금 흐름에 또 이익의 뭐 한 30에서 한 50% 정도, 그죠? 30에서 한 50% 정도의 자금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뭐 남은 잉여 현금 흐름, 그죠? 남은 잉여 현금 흐름에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쓰겠다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이 있잖아요. 그 번 돈에서 한 30에서 50% 정도를 쓰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도 검토하겠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죠? 연말에 한 번 배당하거나 반기 배당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수익 날 때마다 계속해서 배당해 준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배당률이 어느 정도 된지를 가늠할 수가 있고요. 투자의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기 배당도 검토한다는 것은 역시 주주 친화적인 그런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차기 그죠 이제 회장으로 나서기 전에 지금 이런 이제 잔여 사업부들을 매각을 하고 이런 파격적인 그런 배당을 하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삼성전자 지분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오늘 일가의 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일부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배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그저 오늘 일가들이 받는 수혜는 별로 없지만 오늘 일가들의 이제 지분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저 배당을 통해서 그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또 주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오늘 일가들의 지분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앞으로 오늘 일가들의 지분이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 그동안의 과정을 잘 보시면 삼성물산과 그죠? 제일모직을 합병을 하고 SDS도 안 한다 했지만 결국은 작년 연말에 해버렸고 그 과정이 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오늘 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 그죠? 그리고 향후에도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면 삼성전자의 이런 고배당 정책, 주주 친화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 삼성그룹이요. 그 잔여하학부도 지금 또 사업 부분 다 매각을 했는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그 삼성테크니나 이런 사업부들을 방산사업부를 하나 쪽으로 이제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 SDI 케미칼 부분을 또 90% 지분 가지고 있던 걸 매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죠? 롯데 쪽으로. 삼성정밀화학 지분 또 31.32% 매각을 했고요. 삼성 BP화학 49% 지분도 총괄적으로 다 넘겼습니다. 한 3조 원 정도의 규모로 다 넘겼는데요. 일단 그 이유로 지금 보면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케미칼 부분이 수익을 까먹는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나쁘진 않았지만 그 도움은 별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쪽도 그 소형 전지만 할 때는 수익이 났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도 줄어들었고 게다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 쪽이 그동안은 좀 골칫거리였죠. 투자는 많이 했는데 돈이 그동안 안 됐거든요.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케미칼 부분을 떼어내면서 주가도 급등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LG화학 사업 부분 중에서 그 배터리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 전지 쪽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번 분기에. 그러면서 지금 삼성 SDI도 적자 규모를 줄일 걸로 예상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지금 열릴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재료와 함께 이제는 배터리 사업에 집중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SDI가 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됐습니다. 결국은 왜 그러면 이렇게 팔아버리느냐. 계속 팔고 있고 합병을 하거나 팔고 정리하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조 3천억 적자를 냈거든요. 자본 장식 상태에 들어갔고 뭐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해서 통해서 또 돈을 모으겠지만 그죠? 그런 쪽보다는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주축 산업, 주력 사업으로 지금 밀고 있는 쪽은 역시 이런 이제 파는 회사들이 아니라 다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파는 것이고요. 지금 미는 쪽은 역시 전자 쪽. 그 중에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배터리 쪽에 상당한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S까지 보면은 물리 쪽도 좀 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쪽, 사물 인터넷 쪽, 이런 쪽으로 키워 나갈 거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이 여전히 가장 큰 규모지만 반도체 쪽이 상당히 큰 규모지만 기존 사업이고요. 전자 쪽에서는 제 판단에서는 배터리 쪽이나 사물 인터넷 쪽, 빅데이터 쪽, 클라우드 쪽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모시켜 나가면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또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함으로써 바이오 사업부가 지금은 삼성물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통합 삼성물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또 삼성과 거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우리가 또 투자 기회를 모셔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뭐 금융 쪽은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업부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의 우리가 스타일 변화에 제가 주목을 하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삼성전자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핵심 축은 뭐냐면 지배 구조를 지금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지배 구조지 지배 구조 개선이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너 일가가 모든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오너 일가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와 삼성전자를 합병을 통해서 그죠? 합병 비율을 통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덩치가 너무 커요.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웬만한 회사들을 붙여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지분율을 크게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거기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유력한 시나리오 나오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가장 덩치가 큰 그죠? 가치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떼내고 거기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와 뭐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삼성 SDI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시나리오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는 딱 나와 있는 거죠. 뭐 오늘 일가의 지분율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순서의 문제이고 어떤 회사는 매각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인수할 수도 있고 합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예상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100% 순서를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큰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물산하고의 합병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삼성물산 합했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또 지분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주에서 합병했을 때 제 판단에서는 가장 지분율을 빨리 올릴 수 있고, 가장 또 지배 구조를 가장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오늘 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고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을 때 오늘 일가도 그 수혜를 같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합병에 따른 삼성그룹 내에 우리가 또 투자 기회를 같이 또 모색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 정책을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계속 얘기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시에 외국인들한테 욕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주총장에서 소리를 칠 정도로 반발도 좀 있었죠. 그죠? 국민연금의 또 그 투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죠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조금 악화되면서 이번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좀 강력한 그런 이제 주주 부양책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주가 부양책을 실제로 상당히 예상보다 더 강력한 그런 친환 정책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또 잔여 하학 사업부를 매각을 했어요. 그 말은 차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이고요. 그죠? 포스트 이건희 부회장의 시대는 이제는 반도체나, 그죠? 기존의 사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사업 쪽에 집중한다는 신호를 던진 걸로 신호탄으로 보이고요. 그 중심축에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죠. 그리고 삼성전자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사업에 대한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그런 또 투자 기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물 인터넷 2017년도까지 모든 가전제품에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모든 삼성전자의 제품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모아야 돼요. 그 빅데이터. 그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삼성 SDS가 요 상암동에 건설을 했고요. 그죠? 설립을 했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느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사업을 모셔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삼성페이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우리가 연계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결국은 합병을 통한 삼성전자의 지분
그 학대는 오늘 일가의 학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죠? 이건희 회장이 아직 이제 누워 계시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죠? 어느 시점에서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교체가 될 때 그 시점에서 또 한번 어떤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주주 친화 정책, 3대 사업에 집중할 거다. 그리고 합병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장기적으로 또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랬을 때 삼성그룹 내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급변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삼성그룹 자체의 그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절대 아니에요. 왜? 너무 비싼 종목도 있고요. 하지만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 그죠? 기대를 보고 우리가 주식은 꿈에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 맥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주주 친화 정책 수혜주는 역시 삼성전자겠죠.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인데 내가 배당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가져가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매입 소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또 주가 하락도 어느 정도 방어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배당을 받으면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삼성전자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3대 사업 집중 시에 이제 핵심 수혜주는 뭐냐면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삼성물산이겠죠. 예,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서는 SDI, 그리고 사물 인터넷 쪽 SDS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같이 포함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지배 구조 개선 수혜주로서는 삼성물산 또 한 번 더 겹치죠. 그리고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은 이재용 그 부회장을 비롯한 그 자제분들의 지분이 가장 높은 회사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 지주 부분하고 합병을 한다면 이 두 회사가 가장 유력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SDI 정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들으신 내용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에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성치운용역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큰 뉴스가 나오죠. 대우조선 해양과 관련해서 SK 쪽에서 인수를 눈독 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두 종목의 시세가 좀 급변하고 있는데요. 오후 6시까지 양측에서 답변이 나오기로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사내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수 추진설 아직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올랐던 대우조선 해양의 상승폭 반납하고 있고요. 급락했던 SK 주가도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